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월 가장 주목받았던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시장 예측치보다 좋지 않게들 나와주면서 다시금 금리 인상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는 멘트를 날려주면서 투자 심리를 더 억눌렀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이런 증시의 분위기를 흡수해버렸습니다. 25,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면서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200주 이동평균 일시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다시 23,000달러대로 급격히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그만큼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저항이 견고하다라는 것이고 하필 거시경제 상황까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좀 더 악재를 흡수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 들어서 이미 49% 수준의 반등을 확인하면서 200주 이동평균까지 일시적으로나마 뚫어냈다라는 점, 이것 하나만으로도 앞으로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기관들의 진입이 이미 가시화됐다라는 데이터가 눈에 띕니다. 루콘체인 데이터를 보면 2월 10일 이후에 여러 기관 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16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데이터로 등장을 해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면서 몇 달 안에 56,000달러를 돌파해낼 거라는 전망이 좀 더 귀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리플 XRP의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3월 말에 상황에 따라서 급격한 펌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견지해오고 있는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이번 XRP의 반등은 반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펌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XRP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멘트를 점잖게 남겨줬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도 그 상단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 상황, 그 가능성, 그 기대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뽀글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VPN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뽀글이의 전자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서 또다시 말을 안 들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뽀글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게 된 산업 섹터 가운데 하나는 단연 셀프 커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23% 이상 셀프 커스터디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정신없는 장세가 월가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압박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서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긴 것은 도매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PPI 지수였습니다. 전년 대비로 6%, 전월 대비로 0.7% 상승했는데 둘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PPI 상승폭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직 참 어렵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 도매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차례는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3월 FOMC에서 0.2%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3월에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81% 수준이고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8% 수준입니다. 여전히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훨씬 우세하긴 하지만 한 주 전만 하더라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CPI와 PPI가 발표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2배로 점프를 한 겁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이빨 털면서 헤드라인 장식하는 걸 즐기는 연준 인사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이빨 털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먼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난 FOMC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0.5%포인트 인상을 해야 했던 설득력 있는 사례를 봤다. 물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도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고, 연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나는 0.5%포인트 인상을 옹호했다. 3월 FOMC에서 빅스텝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두 사람 모두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투표권도 없는 인간들이 이빨을 털어서 헤드라인 장식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기준금리 6%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라면서 시장과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에 프라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레리나 우루치는 연준이 6월과 7월에도 이 6월과 7월 FOMC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연준이 3월과 5월에도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가정한다라면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는 5.5에서 5.75%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켄 로고프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멘트를 날려줬는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가 6%로 상승을 해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만 나온 소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 안팎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살짝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엄청 설레게 만드는 것은 비트코인이 단방에 25,000달러를 뚫어내면서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또 기다렸던 200주 이동평균을 일시적으로나마 돌파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워낙 견고해서 일단 뚫고 나서 저항 맞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거시경제 상황이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저항의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별다른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44%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을 일시 돌파한 상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비트코인 주간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한다라면 비트코인이 더 높은 수준의 랠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난해 8월 비트코인은 잠시나마 200주 이동평균 위로 회복했지만 그 위에서 유지할 수 없었다. 200주 이동평균이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차례 짚어봤지만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거대한 랠리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다운 강세 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200주 이동평균 회복이 핵심이다. 이런 부분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렉트캐피탈 역시 지금 딱 이런 얘기를 아주 힘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해 8월 200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진 뒤에 줄곧 이 밑에서 움직였던 상황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 6월과 7월을 거치면서 나름의 서머 랠리를 펼쳤다가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고강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아주 골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에 11월에 뽀글이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을 더 악화시켰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다시 온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긴 여정을 거쳐냈구나, 이런 부분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49.5% 상승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르다 내리다 이런저런 흐름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난해 여러 악재들을 다 털어내고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범의 관점은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참 언제나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아주 짧지만 나름의 관점을 담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시장은 잠시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3월부터 6월 사이에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 충분한 변동성을 통해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딱 상반기 안에만 벌어진다라면 자연스럽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과 맞물리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2025년을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멀징 에셋그룹의 리서치 디렉터이자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였던 윌리엄 노블의 분석도 재밌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긴 박스권에서 벗어났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포물선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은 56,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양반의 이런 분석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앞서 2020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루콘체인도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월 10일 이후에 여러 기관 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16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루콘체인은 2월 10일 이후에 서클에서의 USDC 입출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러 기관이 서클에서 16억 USDC를 인출하고 2억 USDC만 예치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기관 펀드의 주소에서 이체된 상황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는데 루콘체인은 이런 이체 상황이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루콘체인은 올해 암호화폐 가격 상승 전에 익명의 펀드가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돈키신들이 이미 움직였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요즘 여러 전폭적인 펌핑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리스 디지털 에셋의 경우에는 XRP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679일 동안 이어진 상단 저항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상단 저항 라인이 뚫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SEC와의 소송은 끝났을 것이고 여러 거래소들은 XRP를 재상장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매수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비트코인까지 강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경우에 그러니까 679일 동안 이어진 상단 저항을 뚫어낼 경우에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1.4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이 재미있는 것은 이슈적인 상황과 기술적인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릴 수 있는 XRP의 지금 현재 특성이 상황적인 특성이 잘 조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XRP가 0.37달러에서 0.4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은 미안하게도 펌프라고 하기 어렵다. XRP의 펌핑 미션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상단 저항과 하단 지지 라인이 충돌할 때 벌어진다. 부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이게 깨졌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 생각해봐라. XRP는 펌프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다소 장엄하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함께 공유한 월간 차트를 보면 이제 곧 상단 저항이 뚫릴 수 있는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뚫리면 이 3.31달러를 향한 거대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3월 말에 XRP가 펌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펌핑데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3월이 참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